북한 공작에 가담한 문제인 한국의 적반 하장은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 카즈 도시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 일본이 항의하면 한국 측은 부인하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면 한국도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화를 내며 반대로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일부의 식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한일 관계의 악화를 염려하는 한편 정치인들은 타협 지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정해진 한일 관계 대립의 구도를 그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한일 갈등은 역사 문제이며 정치적으로 쌍방이 납득할 결착점이 모색되어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일 군사협력 체제라는 반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군사협력 체제의 금이 갔다. 한일 관계의 기반의 금이 간 이상 더 이상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은 당초 레이더 조사에 대해서 P1 초계기의 추적이 목적이 아니라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색용 레이더와 사격용 레이더의 차이는 군사적으로 명확하고 해상자위대나 한국 해군도 다르지 않다. 레이더에는 대략적으로 수색용과 사격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레이더라고 하면 전자를 가리킨다. 2019년 1월 4일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N으로 둘러싸고 있다. 하부의 한국어로 인도적 구조작전이 진행 중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격용 레이더는 군사 공격에 한정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파의 방향, 출력, 주파수 등의 수색용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사격용은 적을 향해 레이저 전파를 발사하고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격용 레이더를 쏘았다는 것은 한국 함정이 일본의 해상자위대기에 공격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사전에 통지 없이 실시하면 적대 행동으로 간주되는 게 당연하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는 이튿날 한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한국은 전술한 대로 P1 초계기의 추적이 목적이 아니라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목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하지만 수색을 위해서라면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할 것이며 수색용과 사격용의 레이더 전파의 차이는 명확하고 틀릴 수도 없다. 원래 함정은 노토반도 앞바다로 일본 영해에 더 가깝다. 여기에 외국 군함이 출몰하면 자위대기가 상황을 확인하러 오는 것은 뻔한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기라면 사격용 레이더를 맞춰도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상대가 중국이라면 즉시 반격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군에 대해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자위대는 위험을 느껴도 반격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 측의 반론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좀 더 살펴보자. 지난해 말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구축함 근처에는 한국군 경비군함이 있었고 그 근처에는 북한 어선이 있었다. 따라서 조난된 북한선 수색 때문에 그 해역에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구축함은 해군 소속이며 경비군함은 해경 소속이다. 소속이 다른 두 개의 함이 공동으로 행동한 것이 되지만 소속이 다른 이상 지휘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공동으로 작전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해난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국제법에 의해 구조의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과 해경이 공동으로 해난 구조에 나설 수는 있지만 북한 선박은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만약 내놨더라면 현장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위해 해상자위대도 해상보안청도 구조 활동에 참가했을 것이다. 즉, 북한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해난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난 구조도 아닌데 해군과 해경이 공동 활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지휘계 통상 대통령밖에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조난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라라고 명령한 것이다. 당연히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겠지만 북한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니 요청은 북한 본국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극비리에 전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밖에 없다. 그러나 조난된 북한 어선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일본에도 많이 떠돌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런 어선 수색을 일일이 한국 대통령에게 부탁할 리 없다. 김 위원장이 수색을 의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임무를 뺀 게다가 어선과 비슷한 배는 북한 공작선밖에 없다. 원래 일본에 표착한 북한 어선들은 허술한 목조로 무선기기 등도 갖추지 않아 조난을 당해도 연락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 북한 선박은 군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북한 본국의 조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은닉 장치가 달린 특수 통신기를 갖추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런 장치를 장비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비밀 경찰의 국가보위성 소속 공작선뿐이다. 즉,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표류했다가 일본에 표착했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수색을 의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작선은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북한에 의한 해상 밀수 거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일본 해지이며 게다가 노토반도 앞바다는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경계 지역이다. 해상자위대는 공해상에서조차 북한 선박의 흔적을 촬영하고 있다. 그런 위험이 큰 해역에서 북한이 굳이 선박 흔적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노토반도 앞바다는 과거에 몇 번이나 공작선이 확인되고 있어 일본으로 들어가는 좋은 침입로이다. 즉 김 위원장은 일본의 공작선을 침투시키려 했으나 조난하자 비밀리에 구조를 한국에 의뢰한 것이다. 통상의 군한 활동이면 경비 군함만으로 충분하지만 노토반도 앞바다에 일본의 이지에서 활동하면 일본의 P-1 초계기가 날아오는 것은 뻔하다. 거기에서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경비 군함을 수행하여 일본의 P-1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하고 쫓아낸 셈이다. 한국은 본래 일미와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일은 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국은 그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의 행동에 협력한 것이다. 이번 문제로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는 붕괴됐다고 해도 된다. 문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일 관계도 한미동맹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카즈 도시키